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부터 거시경제학의 필독서죠. 바로 이 불랑샤의 명저를 한 장 한 장 저와 함께 여행해 볼 텐데요. 특별히 경제학을 꼭 정복하고야 말겠다는 열정 넘치는 두 학생과 함께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던질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큰지, 이걸 대체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거시경제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총산출, 바로 GD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출발해 볼까요? 경제학장 박사.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보다 성장했다. 미국 경제가 중국보다 크다. 이런 말을 하려면 뭔가 객관적인 성적표 같은 게 있어야겠죠? 한 나라 경제 전체의 덩치를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줘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남학생, 가장 단순하게 그냥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의 매출액을 싹 다 더하면 안 될까요?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바로 그 생각에서 출발한 게 우리가 오늘 배울 국내 총생산, 영어로는 GDP입니다. 말 그대로 한 나라의 공식 경제 성적표죠. 정의를 한번 뜯어볼까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더한 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최종 생산물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GDP라는 성적표를 매기는 방법이 글쎄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 가지 방향에서 계산을 해도 그 결과가 언제나 마법처럼 똑같이 나온다는 사실. 이걸 바로 생산, 분배, 지출의 3년 등가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개의 창문을 통해서 GDP의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학장 박사. 자, 머리 아프니까 아주 간단한 나라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나라엔 회사가 딱 두 개뿐이에요. 철강 회사가 철강을 만들어서 100원어치를 전부 자동차 회사에 팔고요. 자동차 회사는 그 철강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200원에 팝니다. 자, 아까 우리 남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이 경제의 총생산, 즉 GDP는 얼마일까요? 그럼 아까 말했던 대로 철강 회사 매출 100원이랑 자동차 회사 매출 200원을 더해서 300원? 맞죠? 하하, 땡! 바로 그게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300원이라고 하면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값 200원 안에는 이미 재료로 들어간 철강값 100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철강 매출 100을 또 더하면 철강의 가치가 두 번 계산되는 거죠. 이런 이중 계산의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GDP는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재료, 즉 중간재는 계산에서 빼버립니다. 경제학장 박사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이중 계산을 싹 피하기 위해서 딱 최종 소비자 손에 들어간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 더하는 거예요. 자, 이 경제에서 최종 소비자가 산 게 뭐죠? 맞아요. 자동차 딱 하나잖아요. 따라서 이 경제의 GDP는 그냥 자동차 가격 200원. 끝. 어때요? 아주 명쾌하죠? 교수님, 그런데 아까 방법이 세 가지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방법은 뭔가요? 경제학 장 박사. 오, 예리한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두 번째 방법을 이해하려면 부가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가치?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각 생산 단계에서 새롭게 더해진 가치가 얼마냐? 딱 그거예요. 다시 말해 기업의 매출액에서 다른 회사에서 사온 중간재 값을 뺀 거죠. 자, 그럼 우리 예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철강 회사는 뭐 사온 게 없으니까 매출액 100원이 통째로 부가가치가 됩니다. 그럼 자동차 회사는요? 매출 200원에서 중간재인 철강 사온값 100원을 쏙 빼주니까 부가가치는 100원이 되죠. 자, 그럼 이 두 회사의 부가가치를 합치면 100 더하기 100, 짜잔, 또 200원이 나왔네요. 신기하죠? 이게 바로 GDP를 재는 두 번째 방법, 각 회사가 만들어낸 부가가치를 모두 더하는 방식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문입니다. 자, 이렇게 생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200원이라는 가치, 이거 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요? 허공으로 뿅 하고 사라지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직원들 월급 주고 남는 건 회사가 이익으로 가져가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정확합니다. 생산을 통해 만들어진 가치는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 즉 소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직원들 월급인 임금, 즉 노동소득으로 가고 나머지는 회사의 몫인 이윤, 즉 자본소득으로 돌아가죠. 표를 다시 볼까요? 두 회사가 준 총 임금은 80 더하기 70 해서 150원. 그리고 두 회사가 남긴 총 이윤은 20 더하기 30 해서 50원. 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모두 합치면 얼마죠? 150 더하기 50. 네, 바로 200원. 와,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최종 생산물을 가치로 보나, 각 단계에서 더해진 부가가치로 보나, 아니면 그 돈을 누가 벌었는지 소득으로 보나, 결과는 언제나 똑같이 200원으로 나온다는 것. 경제는 이렇게 생산, 분배, 소득의 흐름으로 돌고 도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GDP 3면 등가의 법칙입니다. 와, 교수님! 이제 GDP가 뭔지 완전 알겠습니다. 경제학 짱 박사. 하하, 바로 그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함정이 있거든요. 자, 만약 작년보다 GDP가 10% 올랐다고 칩시다. 와, 우리 경제가 10%나 성장했네? 라고 무조건 좋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물건은 똑같이 만들었는데 가격만 10% 오른 거라면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GDP를 두 종류로 나눠서 봅니다. 바로 명목 GDP와 실질 GDP입니다. 명목 GDP는 현재 가격으로 계산해서 물가 상승분까지 포함된 말 그대로 이름만 그럴듯한 GDP일 수 있어요. 반면에 실질 GDP는 특정 연도의 가격으로 얼음하고 땡 얼려놓고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가격 변동이라는 착시 효과를 싹 걷어내고 오직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진짜 성장, 찐 성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경제 성장률은 바로 이 실질 GDP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명목 GDP는 그냥 그 해의 생산량에 그 해의 가격을 곱하면 되니까 숫자가 계속 커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질 GDP를 보세요. 기준 연도를 2012년으로 잡고 가격을 240원으로 딱 고정시켜놨습니다. 2013년을 한번 볼까요? 명목 GDP는 3,380으로 엄청 성장한 것 같지만 가격 효과를 뺀 진짜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3,120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물가가 올라서 생긴 착시 효과인 셈이죠. 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 데이터로 보면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해요. 경제학장 박사.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겠죠? 실제 미국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면서 이 명목 GDP와 실질 GDP가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질 GDP 성장률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봅시다. 경제학 짱 박사. 자,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1960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인데요. 두 선이 딱 만나는 지점, 저기가 바로 기준 연도인 2012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두 선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넓어지죠? 저 벌어진 틈이 바로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인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요? 한눈에 보이니까 확 와닿죠? 교수님, 근데 이 그래프는 왜 이렇게 위아래로 요동쳐요? 이건 뭔가요? 경제학 장 박사. 네, 아주 잘 봤어요. 이 그래프는 실질 GDP가 작년에 비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장률 그래프입니다. 0% 선보다 위에 있으면 경제가 플러스 성장했다는 뜻이고 이걸 경기 팽창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0 아래로 푹 꺼지면 마이너스 성장, 바로 경기 침체를 의미하죠. 저기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바로 미국 경제가 힘들었던 시기들입니다. 이처럼 실질 GDP 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심장 박동 그래프 같은 거예요. 경제학장 박사. 자, 오늘 정말 굵직하고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머릿속이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한 단계 더 키울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장 박사, 오늘 배운 거 이 4가지만 머릿속에 넣어가면 성공입니다. 첫째, GDP는 국가 경제의 대표 성적표다. 둘째, 이 성적표는 생산, 부가가치, 소득, 어느 쪽에서 재도 값은 똑같다. 셋째, 명목 GDP는 물가라는 거품이 낀 값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실질 GDP가 바로 그 거품을 걷어낸 진짜 성장률을 보여준다. 딱 이겁니다. 완벽하죠? 하지만 이 GDP가 만능은 절대로 아닙니다. 로버트 케네디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GDP는 시장에서 돈으로 거래되는 것만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예를 들면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나의 건강,
깨끗한 공기, 혹은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안일 같은 가치들은 이 숫자 안에 전혀 잡히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학장 박사, 그래서 오늘 강의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과 시청자분들께 던져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성공과 발전을 이야기할 때 이 GDP라는 숫자 하나에만 매달린다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남학생, 감사합니다, 교수님. 여학생,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